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속쓰림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단순히 위산의 과다로 몰아붙이지 말자, 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위산 차단제나 그런 도포제를 쓰지를 않고 이 쓰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오늘 한번 짚어 나가 볼게요. 자, 우리가 위가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거친 음식, 날 것 그대로의 음식들이 위로 들어와서 위산이나 소화액에 의해서, 그리고 위의 연동 운동에 의해서 1차적으로 좀 잘게 분쇄가 되고 소장이 처리하기 쉬운 단위로 좀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위산에 의해서 균을 멸균을 하고, 소장은 무균 상태인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되지 않게 위산에 의해서 그런 균들을 차단을 하고 잘게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려보낸 역할을 위가 합니다. 이걸 비유를 하자면 주방, 어떤 식당의 주방 혹은 우리 집에 있는 주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식당의 손님들은 일종의 세포라고 생각을 합시다. 손님들한테 먹기 좋은 음식, 먹기 좋은 상태로 딱 주방에서 만들어서, 재료가 그대로 손님한테 가면 먹기도 힘들고 문제도 많겠죠. 요리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손님들이 먹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손님들은 세포고 원재료가 주방을 거쳐서 손님들한테 간다. 위가 우리 몸의 세포가 먹기 좋게 요리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먼저 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위의 효율은 많이 떨어져서 위의 정상적인 소화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신호를 줘야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신호로, 이제부터 음식이 들어올 거니까 좀 준비를 해줘, 주방 가동할 준비를 좀 해줘 라고 먼저 신호를 줘야 됩니다. 뭘로?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먹어서 위를 깨워줘야 됩니다.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위벽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혈류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따뜻한 물에 의해서 좀 부드럽게 이 마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양식에서는 식사 전에 스프 같은 거를 먹잖아요. 한식에서도 죽 같은 거 한 2숟가락, 3숟가락 먹어도 그렇게 따뜻한 죽으로 한번 워밍업을 해주는 거, 따뜻한 물, 따뜻한 죽, 이런 순서대로 위를 일단 깨우는 거예요. 놀래지 않게. 그리고 위장에 들어오기 전에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위장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저작 기능 많이 씹어주면 위장의 할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장을 거칠고 막 쓰면 빨리 고장이 나기 때문에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래 씹는 거, 한 번 음식 먹을 때마다 20번, 30번 이렇게 씹는 버릇, 이것만 좀 제대로 해도 음식이 어느 정도 가공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덩어리도 작아졌지, 이 소화액이 묻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침. 그래서 위가 해야 될 일을 거의 30%, 40% 정도 경감을 시켜줍니다. 특히 이미 좀 손상이 많이 진행된 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일을 많이 덜어줌으로 인해서 소화액도 덜 나와도 되고 위에 머무는 시간도 줄일 수 있겠죠. 씹어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종류 안 가리고 모든 위장병에서 씹어서 어느 정도 해결 안 될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씹으면 위장에 관련된 문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속쓰림에 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덩어리가 큰 음식이 위 점막에 자극을 주는 것보다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오면 위 점막의 부담도 덜 줄 뿐더러 덩어리가 작은 게 소화액이 침투하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액이 작용하는 시간이 짧고 분해되는 시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소장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 쓰림의 원인인 위 점막의 자극을 줄일 수 있고 총 필요한 소화액의 양을 적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에 건드리는 이 모든 순간들이 위산 분비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빨리 소화가 되게 하면 위산은 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이 쓰린 사람은 당연히 자극을 피해야겠죠. 알코올에 의한 자극, 알코올은 위 점막의 단백질 구조를 아주 파괴를 잘합니다. 알코올 자체가 우리 유분기를 닦아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 점막층에 있는 단백질 구조를 다 손상을 시켜요. 그리고 커피, 위산 분비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식후에 커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필요 이상의 위산이 나오게 만든다. 그리고 매운 음식은 쓰린 사람들은 극도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춧가루를 피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고춧가루가 있으면 먹지 않아야 됩니다. 속이 쓰린 사람은. 그리고 매실, 레몬, 신과일, 소화를 돕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현재 쓰림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질이 많은 거,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요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최대한 소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식후 산책이 속쓰림에 도움이 됩니다. 빨리 빠져나가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빨리 걸어서 위에서 음식이 빠져나가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식사의 리듬, 식습관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식 안 되고,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 시간과 양 두 개 다 중요해요. 식사 시간, 정해진 시간에 맨날 똑같이 먹어야 되고, 양도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양을 기억을 해요, 위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고 있는지 위가 알아서 그 정도의 위산을 분비를 하는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더 많은 위산이 나오거나 아니면 더 적게 나오거나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르게 대응을 못하면 위 점막은 또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 먹는 것은 취침하기 많이 쓰린 사람들은 3시간 전에 끝내야 돼요. 위에 음식이 전혀 잔류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여유를 주고, 잘 때 위가 비어있는 상태로 자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너무 출출하면 또 잠이 안 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가 어느 정도 비었는데 출출하지는 않은 그 시간에 딱 자야 돼요. 그걸 또 놓쳐버리면 또 빈속이 돼버려. 내가 각성 상태로 잠을 못 자고 있으면 몸이 깨어나서 또 위산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잠들어야 돼요. 잠 못 자면 또 역시나 이런 점막이 손상이 되고 속쓰림이 또 유발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 쓰린다고 해서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PPI제 이런 데 의존을 하면 결국 죄가 안 되는 위산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소화장애가 발생하면서 만성적인 소화장애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매실을 먹는다거나 소화 효소를 먹는다거나 그런 데 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러면 위 점막은 점점 깎여 나갑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원인이 되는 음식을 제한을 하고 점막이 상하지 않는 그런 식습관을 유지를 시켜야지만이 위산이 자꾸 두꺼워질 수 있게, 점점 두꺼워질 수 있게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 점막이 두꺼워지지 않으면 해결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습관을 싹 교정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식은 소화 과정에서, 그리고 육식이 가진 에너지 때문에 열을 많이 냅니다. 위가 좀 쓰리다, 뜨겁다, 화끈화끈거린다 이런 경향이 있고 내가 열이 좀 많다 싶은 분들은 육식을 좀 줄이고 시원한 채소 위주로 많이 드시는 게 쓰림을 빨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육식 계속하면 그 소화 과정에서 이제 위산도 많이 나오고 몸에서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 점막이 또 추가적으로 손상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속 쓰릴 때 어떤 걸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좀 시원한 성향, 진정작용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도움이 됩니다. 많이 찬 성향부터 시작을 하자면 속 쓰릴 때 알로에 도움이 됩니다. 생감자 갈아 먹는 거. 화상을 입었을 때 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점막, 피부가 문제가 생겼고 열이 생겼고 염증이 생겼을 때, 헐었을 때 감자가 열을 빼주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갈아서 먹으면 도움이 되고, 산약, 마조, 요것도 점막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고 열을 빼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산약이랑 세트로 백봉령, 이런 조합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요법인데 제가 약으로도 조금씩 사용을 해요. 오조콜, 또 갑오징어 뼈를 갈아서 속 쓰릴 때 먹으면 어떤 작용이 있냐면 위산이랑 결합해서 중화되는 작용도 있고, 갑오징어 뼈에 포함된 성분들이 지혈작용이 있어요. 지혈작용. 그래서 산이 많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쓰린 경우에 위산 중화제와 지혈제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이런 거는 갑오징어 뼈를 구해서 이렇게 갈아서 소량씩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 쓰려서 이거 PPI 제제 안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나마 먹어야지 진정되는 분들이 있는데 당장 끊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계속 의존을 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점점 노력을 해서 그걸 안 쓰고 쓰림이 통제되는 그런 단계로 조금씩 나아가야 됩니다. 자, 속쓰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나쁜 행동들, 음주라든지 커피라든지 늦게 자는 습관이라든지 본인의 안 좋은 습관들, 흡연, 이런 것들이 안 좋은지는 알고 있는데 못 고치는 분들, 혹은 또 생각보다 이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쁘다고 딱 지정된 그런 물질들, 내 현재 상태 나쁜 것들은 딱 중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중단하지 않고 무슨 치료를 하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행동을 고치는 게 먼저예요. 치료가 먼저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나쁜 습관을 딱 끊어내는 방법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